그럼 우리 소위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주식들 이쪽일까요? 예,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실적이 철저히 저기 그 나올 수 있는 곳. 제한된 수급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 이 해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판을 짤 때까지는 조금 펀더멘털이 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종사이버대학교 강병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뵀는데 참 변동성이 많고요. 추석을 앞두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연휴가 좀 기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 이 9월은 재료 공백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이 추석이 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변동성을 줄 만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하나 보면 이제 환율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살짝 좀 약보합으로 마감되긴 했지만은 1170원대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현대중공업의 상장.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굵직굵직한 이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지나는 사이에 연휴 막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같아요. 이제 FMC. 예.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할 수가 없죠. 예. 입이 근질거려도. 아무래도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증권가를 아주 핫하게 다뤘던 이슈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애플 주가가 좀 그래서 흔들렸고, 네, 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완전히 폭락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네. 관련주들이. 네.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좀 규제 이슈니까 펀더멘탈이 좀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찾아온 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그 나라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이 독과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중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좀 좋게 표현을 해주면 이제 국가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디디추싱이라든지 여긴 사실 민감한 개인정보하고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이제 문제를 보여주고 결국 이제 뭐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독과점 규제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그냥 하나 단초가 된 게 지금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 금융업의 인허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이 이제 금산분리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독점 기업의 경우가 가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좋았었는데 독점이 해체가 되면은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해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판을 짤 때까지는 조금 펀더멘털이 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그 완전히 좀 시장 판이 바뀐 걸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여기 이제 하나의 허들이 생긴 거니까 이 허들을 잘 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결국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하긴 뭐 지금 벌써 몸 낮추고 뭐 상생을 위한 뭐 3천억을 내놓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철수한다는 얘기도 근데 있고.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 일반 택시들한테 그렇죠. 연말에 과거 지금은 이제 송년회를 하기 어렵지만 송년회 할 때 종로에서
한 11시 반만 지나면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불러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분통스릴 만한 일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것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 저 그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카카오 그 택시 기사분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내는 가맹비가 얼마고 뭐 콜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스마트 호출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냥 일반 호출.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면은 멀리서 와요. 앞에 카카오 택시가 지나가는데 한 4분 후 5분 후에 도착하더라고 일반 택시는. 그래서 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이제 손님을 찾아서 이 연료를 써가면서 다니는 것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확실한 부분이 있겠죠. 예. 네. 근데 하여튼 또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더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도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항상 그렇죠. 을의 위치는 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하여튼 이 독과점 이슈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는 좀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상장하면서 세상에 뭐 이슈 관심도 끄는 것도 있었고 예. 이러한 면도 있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스타트업 업종에 뭐 들어가네 마네. 네. 그래서 철수하기도 하고 부동산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야 카카오가 한 대 묶여서 싸잡혀서 취급당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가지가 달라서 그렇지 큰 줄기는 독점 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 회사의 브랜드들을 이제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AI가 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큰 줄기가 그 독점 규제에 걸려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살아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네이버가 더 낫다, 뭐 카카오가 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본질을 잘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에 상당한 수급이 쏠렸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어차피 이 유동성이 딴 데로 가지 않겠느냐. 카카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그로 인해서 떠오를 만한 섹터 주식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또 시장의 관심이기도 해요.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9월 10일까지도 보니까는 전년 동월 대비 한 30% 이상 또 성장을 하고 결국은 한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다시 펀더멘탈을 찾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그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들어온 돈만 한 65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IPO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2년간 지금 빠져나간 돈만 한 30조 정도 되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파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돈들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급이 공백이 생겼고 그렇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선택과 집중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렇다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테마만 쫓아다니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펀더멘탈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하는 길은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소위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주식들 이쪽일까요? 예,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실적이 철저히 나올 수 있는 곳.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 위드 코로나 이 네. 부분 추석 지나면 한국도 뭐 이렇게 좀 공론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들이 이제 오르고 있죠.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내일 학교에서 그 강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건데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화이자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 람다 변이라든지 변이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일 정도 되면 한 70% 수준까지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가능한데 다른 나라들은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 사이에 캐시버닝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정도로만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그 요즘에 이동들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이제 그 리조트를 잘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들 보니까 캠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램핑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가족 단위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 풀리는 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리오프닝주들이 확 풀리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선반영이라고 표현하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이 쏠리니까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횡보장에서 저걸로 조금이라도 용돈 좀 벌자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뭐 괜찮은 행동일까요? 지금 이제 최근 시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한된 수급이잖아요. 예. 제한된 수급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행태가 바로 순환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것은 좀 되게 어렵고 수익률 평준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지금 안 올라간 데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저기 그 투자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 이제 번호표를 뽑는 거죠. 예. 번호표를 네, 뽑아서 순서 기다리는데 사실 이제 번호표 뽑으면 내 차례가 다 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번호표를 또 뽑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뭐 저기 그 뒤쫓아가면 요즘에 상승 연속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3일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테마 순환매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따라가다 보면은 좀 저기 그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굳이 낭패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지루하게 물리는 이런 저기 그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이제 전에 뭐 투자 책도 쓰셨으니까 네. 그때 저도 이제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어떤 순환 매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러나 뭔가 하나는 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 폭등주라고 해야 될까요?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내 거를 비교하면서 더 이 뭐라 그럴까 상실감이 커지고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의 그 투자 마인드 혹은 투자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네. 이 수도자들이 이 수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배를 벌고 어떤 사람은 뭐 2배를 벌고 근데 2배를 벌었더라도 안 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50% 벌어도 안 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분지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음 기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시장은 굵고 짧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가늘고 길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야지 요즘엔 뭐 5년에 한 번, 또 10년에 한 번 크게 장이 올 때 그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뭐 물론 괴롭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잘 저기 그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멘탈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가지신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그냥 이유가 막 사방에서 나오잖아요. 고점 논란, 뭐 버블 논란, 이제는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또 들어보면 그럴 듯하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승장은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시장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추석에 팔고 가야 되나 사고 가야 되나 뭐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적인 논란들인데 저는 그런 논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 코로나19가 저기 그 잘 제어가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2,000명 선이 지금 일평균 그렇죠. 여기 딱 저기 그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백신 이전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최근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자꾸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된다면 우리 쪽으로 주문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면 수출 쪽이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요즘 그 뭐 여행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낙 뭐 실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금 가지고 겨우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건물 팔고 뭐 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뭐 다른 저가 항공사도 그렇고요. 이 모습이 되게 화려하단 말이죠. 호텔도 그렇고요. 요게 좀 이제 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제선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한번 이제 예전에 에어부산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가 항공은 무조건 2시간 이상을 날아가야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저기 그 연료를 많이 쓰고 날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활공을 하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상 날아가는 그런 저기 그 노선이 있으면 무조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 LCC들은 아마 어려움이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아마 9월 이후에 저기 그 대부분 전부 다 증자 일정이 다 잡혀 있고 대체로 보면 한 2천억 대 정도 수준의 이제 증자를 그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그거 증자하고 나면 캐시 버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화물 쪽은 여객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화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라리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이 오히려 좀 더 낫고 LCC 쪽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아까 뭐 가치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리오프닝주를 사서 기다릴 만한 때이냐 아니면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올랐다. 지금은 좀 늦었다.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해서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뭐 리오프닝이 되면 좋죠. 근데 네. 저는 리오프닝이 돼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눌렸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출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지 만개하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